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되시지? 가서 큰맘 먹고 가서 했는데 한 번 또 후회했죠. 왜 이제서야 했을까? 겁먹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4050은 중년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근데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정답 김태형의 피부공식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최근 영상 10살은 어려 보이는 1%의 비밀 컨텐츠가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원장님을 봤을 때 30대보다 사실 스타일도 너무 좋아지셨고 패션부터 헤어스타일 전반적으로 다 어려 보이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저도 나이 들수록 더 어려 보일 수 있을까? 여성분들 기준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어려 보이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또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대 때는 더 성숙해 보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하는 화장법이 있고 그때 하는 옷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은 그 나이에 또 어울리지 않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 기준에서는 그 나이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링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얼굴 관리도 중요하고 체형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는 게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너무 말라 보여도 얼굴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좋진 않아요.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이면은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살쪄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 나이에 알맞는 피부 상태, 거기는 볼륨감이나 탄력도나 아니면 스킨 퀄리티. 너무 빵빵해도 안 좋은데 너무 말라도 안 좋아요. 적당함을 유지해야 내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더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체형 관리는 요즘 너무나들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어쨌든 우리가 근력이 떨어져 가고 지방, 군살이라고 하죠. 이게 늘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갖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어떤 자극을 계속 주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내가 어렸을 때는 근력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사실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근력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서, 물론 지방도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세요. 여성분들은 지방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내 여성 호르몬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 체형을 유지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먼저 내 얼굴과 바디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헤어나 메이크업들은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내 얼굴형이나 이런 데 이제 어울리는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퍼스널 컬러도 있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링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게 뭐 다들 잘 하시니까요. 요즘은 워낙 매체들도 많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다들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관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40대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많은 환자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그리면서 플랜을 짜드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뭐 얼굴이나 체형 이런 것까지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나타나지 않나. 참 얘기하다 보면은 꾸준한 관리라는 얘기를 결국은 귀속이 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 말씀대로 30대 이후부터는 정말 군살이라든지 뱃살 정말 잘 안 빠지는데 또 피부 의원 와서 이렇게 몸매와 관련돼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비만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비만 관련, 체형 관련만 하는 클리닉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런 데 있어서는 수술적인 방법에서는 지방흡입 수술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트 제제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 취시한 뭐 위고비도 있을 거고 전통의 삭센다도 있고 다른 먹는 약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체형 시술에서 우리가 지방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지방분해를 하는 시술이 있을 거고요. 주사요법이겠죠. 또 하나는 바디 쪽에도 이제 슬리밍을 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디바이스를 이용한 이런 시술법도 있을 거고요.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이제 노력들이죠. 근데 해보면은 한 가지만으로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피트니스에 가서 PT를 받을 때도 피트니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식단도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같이 시너지가 나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체형 시술, 비만 시술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에만 하는 것도 비용이 작진 않잖아요. 근데 바디는 훨씬 더 면적도 크고 부피도 큰데 이게 비용이 그 부피와 면적만큼 늘어날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노력이나 들어가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관리하면서 병원에서 이 정도는 해주면 좋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육이냐 지방이냐. 예를 들면은 체형 교정에서도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부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슴이나 아니면 힙딥이나 이런 부위들은 또 시술로서 그쪽의 볼륨을 저희가 더 이제 강화를 시켜줄 수도 있는 부위가 있고요. 근력에 대한 거는 결국은 피트니스나 아니면은 뭐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나 이런 걸로 이제 꾸준한 관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정말 노력해도 잘 안 빠지는 군살들이 있거든요. 셀룰라이트나 이런 지방들은 그래도 지방분해 요법들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많이 시술 받으시는 부위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보통 뱃살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러브핸들 부위 이런 부위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하나 고민하는 부위들이 허벅지 안쪽 살 이런 부위 또 고민하시고 팔뚝 안쪽 살 이런 부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위들이 해도 잘 안 된다. 사실 그런 부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도 정말 슬림하신 것 같아서 사실 그분들은 무던한 노력들을 하시죠. 일단은 극단적으로 한번 빼버리시는 것 같아요. 슬리밍을 먼저 쫙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형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운동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또 살에다 붙인다든지 일단은 한번 쫙 빼버려 가지고 리뉴얼을 먼저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좀 고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체지방이 붙으신 분들 한번 위급이라든지 다이어트 통해서 몸을 리셋하고 그때부터 좀 다시 쌓아 올리는 것도 추천하시나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거의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던 것 같고요. 적정 체중이라는 거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적정 체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몇 킬로까지 빼야 된다 이런 게 누구에 맞춰서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내 이제 근육량이나 내 골격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이제 체지방량이나 이런 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수준까지는 그래도 만들어 주는 게 그다음 뭐 체형이나 아니면은 다른 건강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게 여성분들은 진짜 2kg만 빠져도 달라지세요. 그리고 3kg 빠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체중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예민하구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원장님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울서마지라든지 뭐 관리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술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상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경우가 출산 후에들 많이 오시거든요. 출산 후에는 사실 10kg 이상이 쪘다가 다시 대부분은 원래 몸무게를 회복된 상태로 오세요. 근데 한번 불었다가 줄어드니까 내 얼굴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만큼 극변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탄력도도 잡아줘야 되고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늘어난 부위는 늘어난 부위대로 있고 빠진 부위는 빠진 부위대로 있거든요. 그거의 밸런스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원장님이 지금까지 진료하시면서 4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많은 연령대 분들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봤을 때 정말 나이 들수 점점 아름다워지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꾸준하세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대단하다.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정말 그 시간 내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시간도 내주셔야 되고 저랑도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세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꾸준히 하실 거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실 거고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되시지? 노력이라는 게 그렇구나. 우리가 모든 거에서 일할 때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뷰티 아니면 나의 건강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럼 이제 남자분들의 또 한번 팁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원장님 주변에 동창분들 만나셨을 때도 그렇고 사실 원장님이 피부원 오래 하셨으니까 조언들이 거의 입 앞까지 나왔다가 안 하신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금 40대, 50대 분들한테 좀 조언을 줄 수 있으실까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남자분들은 또 제 얘기니까 첫 번째는 모발부터 시작을 하죠. 정말 중요해요. 제 주변에도 모발이식 한 친구들, 선후배들 많이 있어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저는 어차피 모발이식 하는 의사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게 모발을 풍성하게 타고났어요. 제 친구들만 해도 많이 없어진 친구들도 있고, 정수리 보면은 휑해요. 남성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모발이시. 원장님 사실 지금 모발에 관련해서는 어떤 관리도 안 하고 계신가요? 미용실 그쵸, 그건 스타일링이고. 스타일링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비용과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시술할 때도 되게 예민하게 다가가려고 해요. 그 예민함은 이 분의 얼굴에 뭐가 어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울까? 남성분이든지 여성분이든지 이거를 상상하면서 플랜을 짜서 하거든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똑같다고 봐요. 이 얼굴형에 뭐가 어울릴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제가 살이 쪘을 때는 헤어스타일 원장님이 자꾸 머리를 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려고 머리를 좀 기르게 하고 했었는데, 제가 살을 빼고 나서는 원장님이 갑자기 쇼컷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했더니 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워낙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강점은 살리고 단점 좀 줄이고, 지난주에 이제 머리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자르고 얼굴이 딱 작아 보여요. 그거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헤어 스타일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분들 오시면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를 물어봐요. 그럴 때 말씀드리는 원래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헤어예요. 헤어는 부족한 분들은 보강을 해야 되고요. 부족하지 않은 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링을 해야 돼요. 2번째는 눈썹. 저도 얼마 전에 눈썹 문신을 했어요. 저 티 안 나죠? 전혀 저는 한지 몰랐어요. 사실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영상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영상에서 눈썹이 너무 흐릿하게 나온다고. 원래도 눈썹이 저는 짙은 편이 아니었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흐려지더라고요. 가서 큰맘 먹고 가서 했는데 한 번 또 후회했죠. 왜 이제서야 했을까? 요즘은 남성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겁먹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스타일의 하나거든요. 눈썹이랑 헤어는 저는 합쳐서 남성분들한테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째 남성 스타일에서 중요한 거는 눈이에요. 코들은 다들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중요시해요. 근데 왜 눈이 중요시하다고 하면은 코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눈 중요한 걸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눈을 강조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눈은 안경빨이에요. 남자들 스타일링에서 안경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안경을 끼는 게 어울리고 누구는 안경을 안 끼는 게 어울려요. 저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야 되는 시력이고 지금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안경이 그냥 제 패션의 한 가지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춰가고, 그것도 살쪘을 때랑 살 빠졌을 때랑 이제 내 얼굴에 맞는 안경 테 모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사실 저는 원장님이 살을 빼시면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안경이랑 한번 쫙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그거에 맞는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살이 찌면은 거기서 이제 어울리는 게 한계점이 발생을 해요. 옷에서도 그렇고 헤어에서도 그렇고 안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살을 빼고 나면은 그거에 맞는 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살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로 다시. 살이 중요하죠. 근데 남성들한테 살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번외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 중요한 거, 아까 헤어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은 쌍꺼풀이 필요하신 분은 쌍꺼풀 해야 되고,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스타일링에 굉장히 신경을 써보자. 마지막 하나가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남성분들 대부분 점 있거든요. 점만 빼도 되게 얼굴 깨끗해 보여요. 생각보다 점 뺀 게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점 있는 분들 매력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점 있는 분들은 그 점 정리? 치료보다 정리라는 표현 할게요. 점이나 색소 정리 하시면은 얼굴 훨씬 깨끗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뷰티에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요 정도는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헤어, 눈, 점. 남자분들은 뭔가 되게 심플하게. 훨씬 심플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체형은 중요해요. 근데 그 체형이 중요한 거는 남자들도 갱년기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중년의 위기, 눈물 많아지고, 그게 남성 호르몬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험이 있어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거든요.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면은 내가 너무 지금 몸이 망가져 가는구나.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저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살을 빼자 이런 목적보다도 저는 근력을 키워서 건강해져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근력 운동을 많이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2번은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 근력 상태를. 그게 되면은
남성분들은 체형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체형이 좋아지면은 옷걸이가 좋아지면은 그래도 웬만한 옷들 입으면은 다 잘 나와요. 남자들 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운동량 떨어져 가지고 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배만 들어가도 되게 라인이 달라지거든요. 배가 들어가면은 어깨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 보여요. 이런 효과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자기 관리들 하면은 제가 또 중요시하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영향들을 두루두루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많은 이제 중년분들, 40, 50, 60분들한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요즘 4050은 중년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고 계신 4050 여성분들, 남성분들, 우린 중년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아직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도록 노화들이 진행되거든요. 내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내 모발에서도 나타나고 내 신체적으로도 나타나고. 근데 지금부터 관리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근데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내용 됐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